마이크 체크. 책으로 떠나는 미식여행 항공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상상의 맛집까지 안전하게 모실 기장입니다.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서로의 안녕을 묻게 되는 요즘,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던 겨울,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봄, 여름, 가을과의 스침조차 없이 다시 겨울을 맞닥뜨린 것만 같은 낯설고 이상한 시간들입니다. 내일은 뭘 먹지? 어디에 가볼까? 꼼지락꼼지락 이불 속에 들어가 잠들 때까지 싱글거리며 스스로에게 묻던 질문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일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소심한 물음으로 바뀌고 말았죠.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방 한구석에 놓아두었던 빨간 캐리어는 옷장 깊숙이 갇혀버렸고 여행지에서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소박하게 채워가던 여행 통장은 애물단지 종이 뭉텅이가 되어 서랍 속을 굴러다녔습니다. 덩달아 제 마음도 벽장에 갇혀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죠.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요. 벽장 속에 앉아 웅크려서 투덜대고 있을 때 발끝에 기억의 뭉치가 하나 굴러왔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과 기차표, 추억놀이를 위해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맛집의 영수증, 현지인들 틈에서 시간을 보냈던 전시회와 공연장의 티켓들. 그 기억들을 멍하니 되짚어보고 제 최고의 장기이자 취미였던 그것이 슬슬 시동을 걸더군요. 학창시절의 수업 시간에도 몇 시간씩 이어지던 릴레이 회의 중에도 꽉 막힌 도로 위의 버스 안에서도 마음껏 다른 공간과 시간을 누비게 해주던 그것. 그래, 상상은 나의 힘이었지. 방구석만 뒹굴던 저는 뜬금없이 상상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팝콘같이 하얗고 복슬복슬한 벚꽃이 날리는 메구로 강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모습, 산겐자야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어깨가 닿을 듯 쪼르르 앉아 야키토리를 나눠 먹는 우리들, 이마에 수건을 동여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라멘을 끓여주는 아저씨가 있는 후쿠오카의 포장마차와 쌉쌀한 말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거니는 고즈넉한 교토의 골목 등을 떠올렸죠. 그러면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잊고 지내던 이 책의 원고를 다시금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작은 방 안에서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누군가, 하늘길이 열릴 날을 기다리며 미식여행을 위한 몸풀기를 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면서요. 처음에 이 책은 소심한 미식 원정대를 위한 소박한 안내서이자 최소한의 단어장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시태그가 붙은 유명 레스토랑, 블로그에서 보던 메뉴만을 답습하는 맛집 아바타 여행에 흥미가 없는, 현지의 맛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만의 일본 맛집 지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미식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했죠. 내 발길이 닿는 곳에서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당을 찾아 그날의 기분에 맞는 메뉴를 맛보고 싶지만 낯선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이 변한 지금, 방 안에서 떠나는 일식 여행기이자 미래의 미식 원정을 위한 준비운동서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여행을 떠나 현지의 맛을 즐기는 날이 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때가 되면 그저 맛있는 여행의 친구로 이 책을 데려가 주세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일식의 내공을 높여주는 참고서로 써주셔도 좋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이자카야의 술안주가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고급 일식집에서 내어주던 그 생선의 정체가 뭐였는지, 내 입맛에 맞는 사케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이런저런 맛있는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상상여행을 선택하신 분들도 현실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분들도 모두 환영입니다. 한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일식 탐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또한 멋질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속 캐리어와 여행 통장의 먼지를 탈탈 털어내고 맛있는 상상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이 책을 읽는 동안은 현실의 제약이나 막막하기만 한 기다림 따위는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우린 지금처럼 가벼운 차림, 자유로운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거니까요. 미식 여행의 티켓은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튼튼한 위장과 들뜬 마음도 잊지 않고 챙기셨죠? 첫 장을 펴는 순간 우리가 한때 만끽했던 그리고 기대 속에 꿈꾸고 있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책날개를 쫙 펴고 설레는 미식 원정을 위해 우리 비행기 출발합니다. 일러두기. 일본어 발음은 외래어 표기법보다는 실제 소리를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일부 단어나 문장의 발음 표기가 글자 다이어리의 발음과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가, 가, 파, 빠 등 해당 표현을 말할 때 현지인들의 실제 발음을 살린 것이니 참고해 주세요. 우리말 발음 표기에 으가 나오면 장음 표시이므로 그 부분을 길게 소리내어 주세요. 본문 중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자는 강조할 점이나 내가 듣게 될 키워드를, 파란색으로 표기된 글자는 내가 말할 때 사용할 키워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일본어 단어 앞에 오 글자가 있으면 오로 발음되는 소리가 붙기도 안 붙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정중한 표현을 위해 덧붙이지만 습관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 문장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 중 일본어 원문을 표시하는 경우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의미 단위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미식 원정대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은 마침 앞을 서성대고 있지만 여행에는 절차가 있는 법. 먼저 간단한 일본어 상식을 익히며 몸풀기를 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만나기 위해 일본어를 마스터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지만 원하는 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즐기려면 간판과 메뉴의 정체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좋잖아요. 글자를 외우기 힘들면 눈으로 몇 번 읽어보고 필요할 때 얼른 찾는 스킬만이라도 키워보자고요. 문법적인 설명이 머리 아프다면 적당히 넘어갔다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다시 펼쳐보셔도 좋습니다. 현지 맛집 탐방을 위해 기억해두면 좋을 점과 최소한의 키워드 등도 적어두었으니 미식 여행을 위한 체크인이라고 생각하고 파트 1을 가볍게 훑어봐 주세요.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친해지기. 일본의 문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 괜히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메뉴판을 읽기도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서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생김새만 조금씩 다를 뿐 소리는 같습니다.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처럼 두 개의 표기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까요? 기본적으로 가타카나는 1번 외국어 외래어, 2번 의성어 의태어, 3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표기할 때 씁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무조건 히라가나로, 이 말은 무조건 가타카나로라는 절대적인 법칙은 없어요.
보편적인 경향이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 커피와 빵은 가타카나로 쓰는 경우가 많고 오뎅과 우동은 히라가나로 쓸 확률이 높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보다 널리 쓰이는 표기법을 썼지만 100% 지켜야 하는 규칙도 아니고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바꿔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가게에 따라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자를 쓰는 곳도 있을 테고요. 이런 일본어의 특징을 감안해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글자들과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이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장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글자 다이어리를 정해뒀습니다. 어디까지나 미식가를 위한 책인 만큼 미식 여행에서 한 번쯤을 마주칠 만한 단어들도 함께 소개할게요. 먼저 글자를 몇 번 써보면서 형태를 익힌 다음 상식을 넓힌다는 느낌으로 단어도 함께 외워보세요. 글자만 읽히려고 할 때보다 더 쉽고 즐겁게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어떤 단어는 히라가나를 주로 쓰고 어떤 단어는 가타카나를 많이 쓰겠지만 여기에서는 글자를 처음 익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부러 한 단어를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모두 표기했어요. 현재의 풍경을 상상하며 한 글자,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한 글자, 이렇게 한 글자씩 친해져 봅시다. 아메, 사탕, 아이스크림, 이쿠라, 연어알, 카이, 조개, 음에, 매실, 우니, 성게, 에노키, 팽이버섯, 아에, 무침, 오므라이스, 카츠오, 가다랑어, 카니, 게, 이까, 오징어, 키노코, 버섯, 김치, 그리, 밤, 끝이, 꼬치, 케이크, 사케, 술, 코코아, 기나코, 콩가루, 사시미, 회, 사워, 과일주, 시오, 소금, 시이타케, 표고버섯, 스시, 스이카, 수박, 샐러리, 새세리, 닭목살, 소스, 소면, 타코, 낙지, 문어, 타라코, 명란젓, 시치미 양념, 하마치, 방어 새끼 방어, 츠쿠네,ツナ, 참치, 캔, 데리야끼, 스테이크, 토마토, 토후, 두부, 나스, 가지, 나츠메, 대추, 니라, 부추, 니크, 고기, 누타,
초된장 절임, 누르이, 미지근하다, 네, 냈다, 스시 재료, 라무네, 라무네, 노, 놀이, 김, 노미모노, 마실 것, 하, 하시, 젓가락, 하치미츠, 꿀, 히, 히레카츠, 안심 돈가스, 히라메, 광어, 후, 프라이, 프라이, 후르츠, 과일, 해, 해라, 오코노미야끼 주걱, 해시꼬, 고등어 절임, 호, 호따떼, 가리비, 호야, 멍게, 마, 맘에, 콩, 마카로니, 마카로니, 미, 미소, 일본 된장, 구름이, 호두, 무, 무시, 찜, 하무, 햄, 매, 매시, 식사, 고메, 쌀, 모, 모야시, 콩나물, 쑥주나물, 모모, 복숭아, 라, 라유, 고추기름, 사라, 접시, 리, 아싸리, 바지락, 료리, 요리, 르, 시르, 즉 국물, 스르메이까, 살 오징어, 레, 카레, 카레, 레타스, 양상추, 로, 로스, 등심, 로코모코, 로코모코, 야, 야끼, 구이, 야사이, 야채, 유, 오유, 따뜻한 물, 쇼유, 간장, 요, 요나시, 서양배, 사요리, 학꽁치, 와, 와까메, 미역, 이와시, 정어리, 오, 응, 미깡, 귤, 라멘, 라멘. 앞서 일본어 글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소개했는데요. 이제 그 글자들이 살짝 변신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신형으로는 점을 2개 찍는 타금, 꼬마 동그라미를 붙이는 반타금이 있습니다. 타금은 말 그대로 발음이 탁해지는 글자인데 우리 귀에는 기본 발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기도 해요. 이 점은 카사타하, 이렇게 4개의 행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반타금은 하행 전용으로 소리가 거센 파열음으로 바뀌고요. 그 소리를 최대한 가까운 우리말로 옮기면 아래와 같은 발음이 됩니다. 가, 사, 다, 바, 파. 그럼 타금과 반타금이 들어간 맛있는 단어들도 알아볼까요? 마가린, 마가린, 은하기, 장어, 하마구리, 대합, 카라아게, 닭튀김, 아나고, 붕장어, 사자에, 소라, 아지, 전갱이, 제리, 젤리, 사라다, 샐러드, 오뎅, 오뎅, 도링크, 드링크, 바사시, 말고기 육회, 부리, 방어, 아와비, 전복, 베이컨, 베이컨, 아보카도, 아보카도, 빵, 빵, 피망, 피망, 부링,
푸딩, 페페론치노, 페페론치노, 포테토, 포테이토. 요음은 간단히 말하면 미니 야유요, 그러니까 야유요를 뜻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다르죠? 발음도 큰 삼총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작고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못 다니고 꼭 다른 글자 뒤를 따라다닙니다. 키시미처럼 우리말로 이 모음 발음이 나는 친구들 중 몇몇만 골라서요. 언뜻 복잡하게 들리지만 아래의 발음과 단어를 보면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키야, 캬, 시요, 쇼, 미유, 뮤. 이런 식으로 앞 글자와 합체해 한 박자처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차항, 볶음밥, 시샤모, 열빙어, 큐리, 오이, 주스, 쇼우가, 생강, 교자, 만두. 초금은 미니츠, 바로 쯔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글자도 혼자서는 소리를 만들 수 없죠. 초금은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발음이 미묘하게 달라지지만 우리는 이제 막 일본어를 알아가는 단계이니 편의상 우리말의 시옷받침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결과적으로 의사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발음하다 보면 저절로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식가 여러분들, 이빠이라는 일본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잘 아시다시피 가득이라는 뜻이지만 한 잔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랍니다. 정확한 문법에 따르면 이빠이로 발음해야 하지만 이빠이라고 발음해도 소리에 큰 차이가 없답니다. 물론 초급을 벗어난 후에는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죠? 나또, 리조또, 쿠키, 가리쿠, 갈릭, 히야야꼬, 양념 냉두부, 코로케, 크로켓, 시럽부, 시럽. 초보자 레벨에 맞춰 시옷 받침으로 통일해 적은 우리말 표기입니다. 앞 글자와 합체해 한 음절로 발음해 보세요. 응은 초금과 함께 우리말 받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입니다. 한글의 니은, 미음, 이응 받침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데요. 이 글자도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소리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은 너무 고민하지 말기로 해요. 일단 요리재료와 관련된 단어의 발음은 이 책에 적어둔 표기를 참고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여기 없는 단어를 말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경우 니은과 이응의 중간 발음쯤이 제일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미음 받침처럼 읽는 단어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중간쯤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이응에 가깝게 발음하기를 추천합니다. 니은 받침을 강하게 하면 어색하게 들리는 단어도 있지만 이응으로 발음했을 때 어색해지는 단어는 비교적 적고 위화감도 덜한 편이에요. 우동, 닭구왕, 단무지, 텐동, 튀김덮밥, 돈가스, 링고, 사과, 고항, 밥, 앙빵, 팥빵. 영레벨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띄엄띄엄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튑니다. 점집 얻은 맛집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점원이 갑자기 말 걸면 어떡하지? 상상만으로도 식은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기분이네요.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단순히 이야기지만 그래서 잊기 쉬운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여유로운 미식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일본어 공격이 날아올 때 이 페이지의 내용이 아주 작은 용기 버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위장은 베테랑, 입맛은 럭셔리, 하지만 일본어는 생초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일본인이 아닌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어가 서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본어 벼락치기를 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이죠. 외국어 초보들이 그나마 아는 단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잘해야지, 틀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는 말도 잘 나오지 않고 자꾸 위축이 된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봤으면 해요. 김치찌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손님이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김치찌개 3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3이 아니라 3인분이지. 발음은 또 왜 저래? 하면서 무시하게 될까요? 저라면 영어로 주문하는 사람보다 훨씬 호감이 갈 것 같은데요? 식사 중에 그 손님이 조금이라도 어리숙한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요. 사실 네이티브 입장에서 외국인의 일본어가 조금 어설픈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걸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비밀스러운 극약 처방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뭐. 저 사람도 외국에 가면 똑같이 긴장할걸? 난 이 나라를 찾아온 손님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만 잊지 않는다면 작은 용기를 얻는 괜찮은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스처와 표정의 힘.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대화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여줄 무기를 챙겨봅시다. 준비물은 여러분의 팔과 손가락, 그리고 얼굴입니다. 북적거리는 분위기에서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가장 빨리 꺼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바디랭귀지입니다. 그 가게만의 오리지널 메뉴라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메뉴판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있다. 그럴 땐 미소 띤 얼굴과 함께 두 번째 손가락으로 메뉴를 콕 짚어주면 끝이죠. 인원수를 말할 때, 부탁을 할 때 미소와 손가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표정과 목소리, 모션을 적극적으로 쓰고 약간의 연기를 더해주면 전달력이 확 높아진답니다. 맛집에서 정신없이 라멘을 먹다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젓가락! 이라고 말하는 것과 죄송하지만 젓가락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좋을까요? 물론 젓가락이라고만 해도 말은 통할 테고 외국인으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센스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게다가 대부분의 상황에 통용되는 말이라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일본 여행의 필수템이라 할 수 있는 마법의 세 문장을 공개합니다. 스미마셍으로 시작하고, 미안합니다, 실례지만 저기요, 오네가이시마스로 부탁하고, 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로 끝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법의 세 문장. 첫 번째, 스미마셍.
먼저 말을 걸거나 주문, 부탁을 할 때는 스미마생으로 시작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저기요. 모두 스미마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